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신 자료들 참 흥미롭던데요? 네, 저도 봤습니다. 고대 유라시아의 월지족, 그리고 우리 한반도 고대 문화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요즘 IT 기술 덕분에 이런 과거 자료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예전에는 좀 뭐랄까 주목받지 못했던 연구들이 다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이야기도 잠깐 나왔는데 고대 유산을 현대 도시에 접목한 사례로요. 네, 그런 것처럼 오늘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그 월지족이라는 사람들이 대체 누구였는지, 그리고 한반도와는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제기되는지 그 가설들을 따라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월지족,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네, 자료에 따르면요. 월지족은 중앙아시아, 아마 그 알타이 지역에서 기원한 유목민족으로 추정됩니다. 아, 유목민족이군요. 네, 근데 기원전 2세기쯤에 그 당시 강성했던 흉노에게 밀려서요. 서쪽으로 대규모 이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서쪽으로요? 네, 그중 일부 세력이 박트리아, 그러니까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이죠. 거기에 정착해서 나중에 쿠샨 제국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아, 쿠샨 제국이요? 그쪽 역사는 그래도 좀 알려져 있는데 근데 자료에서는 동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서쪽 이동 외에 일부는 동쪽으로 향했을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는데요. 이게 이제 한반도와의 연결 가능성을 여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한반도와의 연결고리 어디서부터 찾아봐야 할까요?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역시 고인돌이었어요. 맞아요. 고인돌, 특히 한국, 그중에서도 마한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분포한다는 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네, 세계 최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고인돌에 대해서 자료는 몇 가지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월지족의 독특한 장례 풍습, 그러니까 조장 아시죠? 아, 시신을 세게. 네, 맡기는 거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조장과 관련된 천장대였을 수 있다는 설이에요. 이게 고대 페르시아 전통과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무덤이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네요. 그렇죠. 고인돌에서 나오는 유물들, 뭐 붉은 간톡이나 청동검 같은 것들도 그냥 생활용품이 아니라 월지족과 관련된 어떤 의례용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같이 제시돼요. 아, 그냥 부장품이 아니라 의례용품일 수도 있다. 흥미롭네요. 물론 뭐 임재해 교수님 같은 분은 빙하기 이후에 태양 숭배 의식을 다시 표현한 거다, 이런 다른 해석도 제시하고 있고요. 네, 그런 설도 있군요. 또 고인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돌무지 무덤, 즉 적석총 형태로 발전했다는 주장도 함께 언급됩니다. 역시 하나의 현상에도 해석은 여러 갈래로 나뉘는군요. 네, 이런 맥락에서 그 마한 지역 외에 제주도도 주목하는데요. 제주도의 고인돌이나 뭐 칠성신앙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칠성신앙. 그리고 하늘은 둥글고 땀은 네모나다는 고대 우주관을 반영한 천원 지방 형태의 무덤 양식 같은 것들이 월지족 혹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의 연결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고인돌 말고 또 다른 무덤 양식, 그 온간묘 있잖아요. 동무덤, 그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요? 아, 네, 온간묘. 그게 땅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생각에서 나왔을 수 있다니 좀 의외였어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조장을 중시했던 문화적 배경을 생각해보면 땅에 시신을 직접 묻는 것을 좀 꺼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항아리를 관처럼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죠. 아, 실제로 그 온간묘가 발견되는 지역 분포를 보면요. 베트남 중부, 한반도 서남부, 일본 규슈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경로가 월지족의 이동 경로로 추정되는 지역과 상당히 겹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와, 지리적인 분포까지 점점 구체적이네요. 그럼 이런 유물이나 유적 말고 신라나 가야 같은 고대 국가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나요? 네, 그 부분도 자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라의 경우 그 독특한 금관 양식이나 김씨왕족의 기원 자체가 북방 유목민인 스키타이족 혹은 월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설이 있고요. 김씨 왕족의 기원이요? 네, 심지어는 고대 인도의 전사 계급인 찰리, 그러니까 크셔트리아 종족과 연결하는 설까지도 제시됩니다. 정말 범위가 넓죠. 와, 정말 광범위하네요. 가야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아, 네. 가야 건국설화의 허황옥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삼국유사 기록을 보면 허황옥의 오빠인 장유화상이 월지국 출신이라는 언급이 나오거든요.
아, 맞다. 그런 기록이 있었죠. 네, 더 나아가서 그 월지족이 세운 쿠시안 왕조의 수도였던 페시아 와그, 기록에는 소월지국의 수도 부르사성이라고 나오는데 그 지역의 상징인 쌍어문,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문양이 허왕옥 설화의 상징과 연결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제시됩니다. 이야,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근데 이런 물질적인 증거 외에 저는 그 사상적인 연결, 특히 미륵신앙과의 연결이 정말 놀라웠어요.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깊은 연결고리일 수 있다고 자료는 보고 있습니다. 미륵신앙의 뿌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페르시아 종교인 조로아스터교나 인도 브라만교의 마이트레야라는 존재에서 찾기도 하고요. 마이트레아요? 네, 혹은 태양신 미트라 신앙과 관련이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믿음들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동쪽으로 쭉 전파되면서 불교와 만나서 우리가 아는 미륵보살 신앙으로 발전했다는 건데요. 아, 근데 이 과정에서 월지족 출신 번역가들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면 뭐 축법호라던가 지루가참 같은 인물들이죠. 와, 그러니까 월지족이 단순히 그 신앙을 전달만 한 게 아니라 아예 사상의 형성과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한국에서는 특히 신라에서 이 미륵신앙이 크게 환영받았다는 기록이 있고요. 네네. 심지어는 석굴암 본존불이 동짓날 해 뜨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태양신 미트라 숭배의 흔적일 수 있다는 해석까지 제시될 정도일까요? 이야, 정말 대단한데요. 생각의 스케일이.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이 월지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한국 고대 문화, 더 나아가 동아시아 문화 전체에 어떤 원형을 새롭게 좀 조명해 보려는 시도가 최근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IT 기술 발전으로 예전엔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이제 막 연결되면서 가능한 시각이겠네요. 맞습니다. 미륵이나 뭐 삼신산 같은 그런 개념들이 가진 어떤 세계사적인 의미를 다시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은 정말 고대 유라시아의 월지족과 한반도의 고인돌 문화, 만, 신라, 가야, 그리고 미륵신앙에 이르기까지 아주 흥미롭고도 광범위한 연결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죠. 물론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은 여러 가설 중 일부이고 학계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연구와 또 다른 해석들이 진행 중이라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해 드리고자 했고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마 이런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우리 역사나 문화의 기원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하고 새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훨씬 더 넓은 시야로 과거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점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고대에 이렇게나 멀리 떨어진 지역들 사이에 어떤 문화적인 이동이나 융합이 실제로 있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가 민족 혹은 문화의 경계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고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